매주 월요일마다는 부인과 강의를 한 가지씩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 증식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궁내막 증식증은 어떤 질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의 공기샘들과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자궁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크게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은 이거를 지금까지 해가 건너감에 따라서 뭐 4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3가지, 2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준들이 변화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형성이 있는 경우와 이형성이 없는 경우. 이형성이 뭘까요, 선생님? 좀 말이 어렵죠? 이형성은 모양이 정상 조직과 굉장히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세포를 검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다른 조직들하고 모양이 좀 다르고 약간 돌연변이처럼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이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내막 암으로 발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주된 증상은 자궁출혈이에요. 생리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이미 완경이 되었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 이후에 출혈이 있다거나 혹은 생리 주기가 3주 이하로 굉장히 짧아졌다거나 3주 전에 생리를 했는데 또 생리를 해요. 이렇게 생리 기간이 너무 짧아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다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불규칙하고 잦은 출혈이 40%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게 자궁내막 증식증은 가능하면 빨리 진단을 해서 처치를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먼저는 출혈이 있고 자궁내막 증식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초음파상에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어요. 이 2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조직 생검, 그러니까는 자궁내막 조직을 떼서 그거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그렇게 검사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특이하게도 MRI나 CT는 잘 쓰이지 않아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초음파나 그리고 조직 생검 그걸로 확진을 하게 되고 특히나 그 만경 이후의 여성분들에게서는 질초음파가 좀 위주로 검사에 쓰이게 되는데 질초음파상 굉장히 자궁내막 두께가 얇게 관찰이 됐어도 지속적으로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자궁내막이라는 조직은 조금 특이한 조직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조직 장기들처럼 계속 이렇게 한 곳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증식이 됐다가 떨어져 나가고 생리가 되어 떨어져 나가고 증식이 됐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조직이고 또 병변 자체도 되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무작위로 뗐어요. 떼서 채취해봤는데 안 나왔어요, 병변이. 그런데 다른 부위에 또 조직이 이력 증식증이 있는 병변의 범위가 조금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검사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궁경을 통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한 부위 이런 부위를 채취를 해봤을 때 조금 더 검사가 정확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궁경하 내막 생검이 가장 그래도 정확한 검사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좀 단순한 폴립일 경우에는 조금 나은데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죠. 다른 부위랑 모양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을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감별 진단, 그러니까는 내막이 굉장히 두껍게 되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궁내막 증식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폴립과 점막하근종, 점막하근종은 자궁근종의 일종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근종인데 점막 아래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출혈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자궁내막 암도 있을 수 있고요. 잔류태반 그리고 자궁손근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초음파상의 병변이라든가 혹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질환들과 감별을 하게 됩니다. 증식증인가 증식증이 아닌가 다른 질환인가. 폴립의 경우에는 초음파상에 굉장히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점막하근종에는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초음파상에 밝게 보입니다.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잔류태반의 경우에는 최근에 임신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태반이 안쪽에 남아있어서 두꺼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궁선근증의 경우에는 내막 부위가 아니고 내막보다 조금 더 깊은 쪽 내막과 근층 사이에 병변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궁내막 증식증이 잘 생기나 봤더니만 최근에 그 서구에서는 특히나 조금 자궁내막 증식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조금 뚱뚱하신 분들, BMI 지수가 높은 분들에게서 자궁내막 증식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농도가 높아지면서 내막이 자극을 받아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MI 지수가 높을 경우가 조금 더 위험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유방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타목시펜 그리고 호르몬 대체육 이제
만경기 증상이 갱년기에 너무 증상이 심하셔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평소보다 좀 평균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자궁내막 증식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만경 이후에도 이렇게 배당이 잘 안 됩니다. 무배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황체 호르몬의 작용을 못 받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조금 더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궁내막 증식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당뇨나 흡연 이런 것들도 자궁내막 증식증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생활관리는 사실은 딱 떨어지게 연관관계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런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은 에스트로겐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된다 해서 가능하면 자궁내막 증식증이 있으신 분들은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육류의 경우에는 고기를 조금 더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 붉은 고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런데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소호르몬을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시는 편이 좋다. 채소만 드시고. 그래서 어떤 식습관이 권장되느냐 하면은 신선한 채소와 야채, 섬유질 이런 것들이 좀 더 권장이 되고, 오메가3, 6보다도 오메가3보다도 6가 조금 더 권장됩니다. 오메가6가 많은 음식들이 조금 더 자궁내막 증식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고요. 그리고 치료는 이형성증이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형성증이 없는 타입은 대체로 잘 없어집니다.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을 잘하고 자궁내막 두께가 잘 이렇게 얇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약 5% 정도만 20년 후에 자궁내막 암으로 발전하더라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1년 동안 미레나를 하거나 혹은 프로게스테론 제제, 피임약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먹어봤는데 계속 자궁내막이 이렇게 얇아지질 않고 계속 유지가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을 거다. 그리고 기저에 자궁내막 암이 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때는 적출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편이 낫다. 그리고 자궁내막 이형성증이 있을 경우, 이런 이상한 이형성 세포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자궁 적출술이 제1 선택이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고, 그리고 혹은 이런 수술을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자궁을 2대 3개월에 한 번씩 내막 생검을 해서 그 이형성 세포들이 안 나올 때까지, 2회 연속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하게끔 합니다. 주된 치료법은 그러니까는 피임약과 미레나 그리고 자궁 적출술 이렇게 3가지가 되는데, 미레나의 경우에는 질출혈이 약 80%에서 있고요. 부작용이죠. 그것도 이걸로 인한 질출혈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저 피임약의 경우에도 약 80%에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이형성 세포는 없고 자궁내막 증식증인데 이형성이 없는 증식증이고 임신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부비를 좀 줄여주고 내막을 안정화시키고, 혹은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출혈을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한약들이 많이 검증이 되고 있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미레나나 호르몬 제제 그런 부작용 있는 쪽을 쓰지 않더라도 착상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출혈이나 어혈이 심한 경우에, 기존에 노폐물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필요 없는 조직들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경우에 그거를 먼저 줄이는 쪽으로 처방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미기비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처방인데,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호르몬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궁내막 증식증이 있는데 여기 잘 관리가 안 된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 고생한다 하시면은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은 조금 더 다른 치료를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여성분들의 자궁이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는 불편감이나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당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챙기지 않게 되고 검사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